높다랗게 뻗어있는 빌딩 사이, 나지막하게 자리한 건물들. 중구 성남동과 옥교동 일대, 오래된 집들이 모인 이곳은 울산의 원도심입니다. 원도심에는 시계탑이라 불리는 조형물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는 울산의 랜드마크입니다. 원래 이 시계탑은 1966년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울산 최초의 도시이자 중심지였던 원도심은 과거 부유한 동네로 불렸습니다. 공업 발달로 눈부시게 성장했던 1970에서 80년대.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돈벌이를 찾아 울산으로 몰렸고 원도심에 축제가 열리는 날이면 늘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신도심이 개발돼 도심의 축이 옮겨가면서 시계탑은 철거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시계탑은 새롭게 조성되고 소리를 내며 달리는 모형 기차와 함께 원도심은 잠시 부흥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달리던 기차는 움직임조차 느껴지지 않고 멈춰선 기차처럼 동력을 잃어버린 원도심. 예전의 활기는 사라지고 사람들의 발길도 뜸해졌습니다. 원도심은 전성기를 누린 그 시절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시계탑 사거리에서 시립미술관 방향으로 난 길은 문화의 거리로 조성돼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13년 원도심 상권과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만들었는데요. 거리 곳곳은 울산과 관련된 감각적인 조형물들로 가득합니다. 현재 리포터와 라디오 DJ로 활동 중인 방송인 양정희 씨. 울산에서 나고 자란 그는 그동안 원도심을 구경할 일이 많지 않았는데요. 오늘 이곳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 길을 나섰습니다. 다양한 문화 공간들로 채워진 거리 곳곳. 문화의 거리라는 이름답게 이곳에는 문화예술과 관련이 있는 강습소를 비롯해 음악 연습실, 각종 공연장들이 다양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그중 한 공연장을 찾았는데요. 극단 푸른 가시가 활동하는 소극장입니다. 우와, 97년도 포스터. 이거는 2001년도 포스터. 진짜 오래됐다. 여기는 보니까 또 2022년도 최근 포스터까지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역사가 오래된 그런 극단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준비되면 이제 음악이지 BG가 깔리고 있습니다. 향자가 누군겨? 야? 향자가 누냐고? 곧 있을 울산 연극제를 준비하느라 연습이 한창인 배우들. 입대해가 다 죽있다. 싫단께? 공연이 임박해 올 때면 매일 저녁 이렇게 모입니다. 했다. 마땅히 변명거리. 이 극단이 원도심에 자리한 지는 벌써 10년이 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이런 소극장에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만나 뵙고 있는데
사실 이 성남동 원도심 일대에 제가 몇몇 군데 여기 말고도 극장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예전에도 이렇게 극장들이 좀 있었나요? 횟수로는 지금 올해 11년쯤 돼요. 오. 극장이 만들어진 지. 네. 근데 그때 반짝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더라 해서 사람들이 예술하는 단체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다가 마치 타 시도의 예술의 거리, 문화의 거리처럼 반짝 올라가는 듯 하다가 지금 싹 내려앉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극장들이 한 서너 개 늘어나다가 네네. 지금 원명하면 보니까 문 닫은 곳들도 몇 군데가 있고 우리도 지금 계속 장기 공연을 목적으로 사실 여기 입주를 했었는데 장기 공연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의 단기 공연을 하고 주로 이제 큰 공연장을 네네. 찾아서 가는 여기는 이제 연습장 겸 사무실을 겸한 그런 장소로 조금 좀 애초의 목적하고 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전에는 그래도 그나마 극단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이게 빠져나가고 있는 것 자체가 여기가 뭐 자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다들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좀 하나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지자체가 예산을 둔단다라고 하니까 이 예술단체들이 실질적인 득을 봐야 되는데 된단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건물주라고 건물주들이 이렇게 뭐 건물 세비를 올린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타 장르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여기서 오면 여기에서 활동하게 되면 도움을 받을 것이야 했는데 건물주들이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유를 두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도 존재했어요. 지자체의 지원을 받던 초창기에는 극단 운영에 어려움이 없었는데요. 이후 원도심의 임대료 상승으로 부담이 커지면서 배우들도 다른 일을 하며 근근히 꾸려나가는 상황입니다. 맞는겨? 예. 오마이하고 언니들이라고 용돈 좀. 이렇게 운영이 힘들어지면서 사라진 곳도 많은데요. 이외에도 극단들이 원도심에서 버티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나 진짜로 이제 일반 직장에 갔다가 아 옛날이요 그때가 즐거웠어 좋았어 라면서 다시 추억을 회상하면서 나이 든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층이 지금 우리가 연극판에 울산 연극계에 가장 중요한 거 연극뿐만이 아닐 겁니다. 다른 타 장르도 감히 진단하면 젊은이가 없어요. 원도심에서 활동 중인 연극인들의 고민이 점점 깊어갑니다. 이곳에 둥지를 튼 다른 문화공간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문화의 거리 1층에 자리한 한 갤러리. 입구부터 전시된 다양한 작품들은 바로 전각 작품입니다. 전각은 글씨를 비롯해 그림과 문양을 돌에 새기는 작업으로 나무에 새기는 서각과 다릅니다. 서예가로 먼저 이름을 알린 김상복 씨는 주로 울산의 모습을 전각에 담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전각이라는 생소한 분야를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애써온 울산을 대표하는 예술가입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이렇게 문화의 거리를 쭉 둘러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문화예술인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네. 혹시 선생님께서는 이 문화의 거리에 언제쯤 이렇게 오신 거예요? 여기 온 지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문화의 거리가 초창기 때 지원 사업이 있다고 해서 그때 하여튼 바깥에 있다가 다른 곳에 있다가 마음을 먹고 이쪽으로 왔었거든요. 그때 지원금은 인테리어 비용, 저 시간이 잘 모르겠다만 한 700만 원 정도 했고 간판 비용 150만 원 정도. 그리고 월 집세가 50만 원이면 70% 35만 원씩 3년을 했었거든요. 그 3년이 지나서도 별 효과가 없어서
한 번 더 연장해서 또 3년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도 예술가들이 많이 왔는데 다 사실은 유지가 어려워서 많이 철수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초창기 때 오셨으니까 그때 오셨을 때랑 지금이랑 이 문화의 거리가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떤 점이 좀 많이 변화가 있었나요? 초창기 때는 이제 이 문화의 거리가 굉장히 낡았거든요. 전선도 막 어지럽었고 도로도 열악했는데 그 전선 다 밑으로 엮고 도로도 깨끗하게 해서 정말 공원처럼 하고 했는데 자 그렇게 하면서 시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 문화의 거리 가봐야 되겠다 하고 와 보니까 그래도 또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 많고 그만큼 다양한 문화가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다양한 문화가 없어. 작가들은 환경이 열악하니까 1층에 내려오기보다는 주로 2층, 3층 이래 많이 오니까 일반 시민들은 보기에 1층에 와 인사동 가면 1층에 뭐가 많잖아요. 볼거리가. 근데 아직까지 여기는 이제 집세나 그런 유지하기 어려워서 다 2층에 있고 하니까 일반 분들이 오셔서 1층에 주로 보고 쭉 훑어보고는 1층에 별거 없으니까 뭐 없네 이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점점 더 쇠퇴가 됐어요. 한때는 문화의 거리로 이름을 떨치고 주목도 받았지만 이제 인적이 드문 조용한 거리가 돼버린 상황. 환한 예술의 빛으로 이곳을 다시 채울 수 있을까요? 원도심의 골목골목, 색다르게 꾸며진 길들. 과거 번성했던 원도심의 부활을 꿈꾸며 만든 문화를 테마로 한 골목길입니다. 이 중 대표적인 골목길이 바로 청춘 고복수 길입니다. 울산 중구 출신의 가수 고복수 선생을 기리기 위한 길로 1930년대 모습을 담은 살롱과 극장의 모습도 꾸며놓았습니다. 200여 미터에 이르는 골목길을 선생의 사진과 벽화 등으로 단장해 놓았는데요. 이렇게 바뀌고 난 후 주변 분위기도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청춘 고복수길 중간쯤에는 그의 생애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음악관도 마련돼 있습니다. 해설사님, 제가 오늘 이렇게 원도심을 쭉 둘러보고 있는데 여기가 또 골목이 고복수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고복수길을 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동상도 있고 뭐 옛날 감성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고복수라는 인물이 울산이랑 어떤 연관이 있기에 이렇게 음악관도 있고 고복수길이 생긴 거예요? 네, 고복수 선생님은 울산 중구 출신이십니다. 저희가 여기서 원도심을 저희 살리기 위해서 지역 자원을 조사하다 보니 고복수 선생님이 예전에 여기 원도심에 목재 창고가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공연도 하셨고, 그리고 이 골목이 지금 굉장히 예전에는 좀 어두웠던 거리라서 밝게 어떻게 하면 밝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여기에 고복수 음악관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930년대부터)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해온 고복수 선생. 타양살이는 많은 사랑을 받은 히트곡입니다. 일제에 항거해 해외로 망명한 우리 결애가 고향을 그리며 부르던 타양살이 고복수 씨의 등장입니다. 타양살이며 대른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에 청춘
중구 병영에서 태어난 고복수 선생은 18살 때 울산에서 열린 전국 가요 콩쿠르에 참가해 입상하면서 가수의 길을 걷게 됐는데요. 유년 시절 축음기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노래를 들을 만큼 그의 음악에 대한 열정은 남달랐습니다. 해설사님, 제가 이제 고복수 음악관에 들어와서 쭉 둘러보니까 진짜 이 고복수 선생님과 관련된 물건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것도 보니까 축음기, 예전에 쓰던 그런 축음기 맞죠? 네, 맞습니다. 이제 고복수 선생님이 활동했던 시기에는 SP판이 굉장히 많이 보급화되고 있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가 고복수 선생님 SP판도 저희가 옛날 분위기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영국에서 저희가 딱 10장만 복원시켜서 여기 들어온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게 실제로도 지금도 돌아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예전 방식이라서 이렇게 손 운동을 조금 해야 합니다. 오, 신기하다. 네, 이거 돌리고 이렇게 바늘을 이용해서 이렇게 저희가 볼륨 조절은 요걸 열면 이렇게 소리가 다 퍼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네, 작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닫으셔야 돼요. 그의 아내 황금심도 당대 최고의 가수였습니다. 황금심 씨의 두 번째 등장으로 애달픈 여인의 심정을 노래하는 알뜰한 당신. 황금심은 고복수 선생이 노래한 모습을 보고 가수의 꿈을 키웠고 이후 두 사람은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헐뜯한 당신은 무슨 까닭에 모른 척 하십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고복수 음악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중장년층에게는 향수를, 젊은이들에게는 새로운 음악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복수 음악관 바로 앞에는 선생의 음악 유산을 이어가기 위한 공간이 한 곳 있는데요. 바로 울산 음악 창작소입니다. 이곳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음악인들의 녹음 장소로 쓰입니다. 좋아요. 뒤에 후렴 가봅시다. 알겠습니다. 인디밴드인 룬디마티는 현재 울산에 기반을 두고 전국 무대에서 활동 중인데요. 이들에게 이곳은 더없이 소중한 공간입니다. 다시 갈게요. 이들은 울산 음악 창작소가 생긴 이후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음반 작업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런 점들은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울산 음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창작소가 생기고 나서 지역 음악하는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진짜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이전에는 저희가 1집 앨범 준비할 때는 완전 스튜디오도 장비도 너무 비싸니까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제 장비를 다 구매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창작소가 생기고 나서는 앨범 작업하는데 도움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장비가 이렇게 좋은 장비를 저렴하게 또 이용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뮤지션들한테는 정말 큰 도움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처음 했었던 순위 진입단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창작소에서 진행했었던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많은 이제 예술가, 뮤지션들이 이쪽으로 모여서 같이 소통을 하고 그런
전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내년에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많아진다면 뮤지션들도 서로 간의 네트워크도 쌓여지고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그런 걸 시민들이 또 보면서 아, 이곳으로 뮤지션들이 또 모여드는구나. 우리도 한번 거기 가서 공연도 구경하고 그렇게 해볼까라는 그런 파생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음악인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하도록 돕는 울산 음악 창작소. 이곳이 생기고부터 울산 음악인들은 더 활발히 활동하고 교류도 잦아졌습니다. 앞으로 음악 거점이 될 이곳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원도심에는 이렇게 골목들이 참 많은데 이 골목마다 예술인들의 그런 작업 공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작업 공간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한번 방문을 해볼게요. 골목 곳곳에 숨어있는 공방들은 오래된 주택을 개조한 곳들이 많아 정겹게 다가옵니다. 가파른 계단을 올라 3층에서 만나게 되는 작은 공방 하나. 요즘 새롭게 뜨는 터프팅 공예를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선 위에 술을 놓듯 쏘아서 완성해 나가는 터프팅 공예. 리듬을 타듯 시원하게 뿜는 기계음은 이 공예가 주는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잡고 살짝 더 위에서 할게요. 너무 겹치지 말고. 네. 원도심에는 이 터프팅 공예를 비롯해 전통 공방부터 새로운 강좌를 배울 수 있는 곳까지 다양한 문화 공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냥 큰 건물에 그냥 그런 거 보지 이렇게 골목 사이에는 솔직히 들어갈 일도 없고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한번 이렇게 접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골목에 뭐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되게 다양한 게 많구나 싶어서 요즘에는 또 배우는 데도 되게 많고 이러니까. 여기서 수강 마치고 나면 원도심에 좋은 카페나 맛집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들어가요. 캘리그라퍼이자 터프팅 작가인 백혜란 대표. 그에게 원도심은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친근한 장소라네요. 성남동이 저 어릴 적에 많이 놀던 놀이터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오래된 것들, 낡은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둘러보다가 이 골목이 너무 제 눈에는 멋져 보였어요. 그전에는 뭐 음악 창작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 공터였고 그냥 되게 낡은 골목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마침 또 임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와 보니 여기가 원래 주택이었어요. 사람 살던 곳. 복층으로 된 주택이었는데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제가 셀프로 개조해가지고 네, 여기서 지금 5년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는 것 외에도 이곳은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기에도 좋아 장점이 많다는데요. 그는 이런 원도심이 앞으로 더 활기차길 바라고 있습니다. 빈 점포들이 많기 때문에 좀 가득가득 들어찼으면 좋겠고요.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요 골목 사이사이에서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주변에 공방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저도 같이 나가서 저는 나가서 글씨를 써드리고 뭐 만들기 같은 것도 하고 바로 앞에서 음악 창작소 앞에서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지고 이 좁은 골목에도 그런 걸 한다니까 어떻게 아시고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오며 가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도심 골목 입구에 자리한 한 갤러리. 청년 예술가들이 작업도 하고 전시도 여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울산에 몇 안 되는 대한예술공간으로 작가들은 자유로운 상상을 입힌 격이 없는 작품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소에 교류하는 작가들이 전시회를 열기 위해 모였는데요. 원도심은 예술가들이 새로운 영감을 찾고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좋은 실험 무대가 돼주고 있습니다. 켜져 있습니다. 켜져 있습니다. 일본에서 첫 전시를 가진 이후 계속 이어가는 이번 작품의 테마는 파라다이스. 놀이처럼 즐기는 전시입니다. 오늘은 드로잉 게임과 그다음에 각자가 원하는 칵테일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또 다시 전시도 하고 서로 파라다이스에서 얘기를 하면서 완성해가는 그런 전시입니다. 뭐예요? 네. 전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칵테일 대회는 상상 속 파라다이스의 맛을 칵테일로 만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내 거랑 약간 색깔이 좋죠. 그렇다면 매번 이렇게 즐거운 전시를 시도하는 예술가들에게 원도심의 이 공간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요? 층이 나게끔 하고 싶었는데 올라오는구나. 파란색 원도심 제가 그전에도 여기 구경을 하고 봤는데 되게 재밌는 문화거리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재밌는 독립 공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미음 보시면 되게 공간이 재밌어요.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 하기에 되게 알맞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실험 공간들이 원도심에 오래 남길 꿈꿔봅니다. 나 내 거 궁금하다. 쌤 먹었어요? 원도심 어디에 가나 똑같은 얼굴에 다른 모습을 한 캐릭터가 눈에 띄네요. 여기도 조형물이 있네요. 설명문이 있는데 160 중반 키의 단발머리 그리고 죽은 깨가 있다. A형 원피스를 착용하고 있는데 이름이 보니까 울산 큰애기라고 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원도심에는 이런 조형물들이 많을까요? 이곳은 중구가 울산 큰애기를 테마로 해서 만든 특별한 공간입니다. 안에 들어서면 다양한 종류의 캐릭터 소품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럼 울산 큰애기는 누구일까요? 선생님, 제가 원도심 이렇게 둘러보니까 네. 울산 큰애기 캐릭터가 되게 곳곳에 많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왜 울산 중구의 큰애기가 상징물이 된 거예요? 울산 큰애기는 옛날 여기 농사를 많이 짓는 곳이었는데 예전에 보릿고개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중구는 유독 농사를 많이 짓고 부유하다 보니 울산 중구에 살고 있는 이제 여자 곱고 예쁘고 피부도 보얗게 통통하게 살이 오른 아가씨들이 많다 해서 그 캐릭터를 중구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조금 잡으신 것 같아요. 네. 울산 큰애기는 노래로도 알려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흥겹게 따라 부르기 좋은 울산 아가씨는 민요풍 가락에 서양 악기로 반주한 신민요로 울산 큰애기의 원류가 되는 곡입니다. 이 노래는 1937년 가수 황금심이 음반으로 제작하면서 더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때 울산 아가씨라는 제목이 울산 큰애기로 바뀌어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후 가수 김상희가 같은 제목으로 곡을 부르면서 대중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자리매김했는데요. 정겨운 가사는 울산 큰애기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은 경상도 울산 큰애기.
하고 복스러운 울산 큰애기 서울과 중구가 이 노래 속 주인공인 울산 큰애기를 관광 산업에도 적극 활용하면서 울산을 대표하는 캐릭터가 된 거죠. 울산 큰애기집 3층으로 올라가면 새로운 느낌의 공간도 하나 있는데요. 복고풍으로 꾸며놓은 사진관입니다. 과거와 추억을 콘셉트로 한 사진관은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아니 근데 이 드레스는 진짜 내 드레스는 딱 내 결혼식 때 한 4, 5년 전 이야기네. 오늘 이곳에는 30년 지기 친구들이 추억을 만들러 왔습니다. 오래된 거. 네. 오래오래 길이길이 남을 사진이니까. 됐다. 이제 나와. 이제 여기까지 볼게. TV나 영화에서나 본 듯한 정겨운 소품들을 배경으로 다양한 사진을 찍기에 좋습니다. 너무 좋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몸은 이렇게 나이가 있지만 마음은 아직까지 젊으니까 이렇게 이빨 청춘, 마음은 이빨 청춘, 몸은 늙어가도 그러니까 좀 더 늙기 전에 얼굴에 주름도 더 가기 전에 그래서 한번 하자. 그런 식으로 왔어요. 개화기의 옷들 중 마음에 드는 걸 골라 입을 수 있는데요. 둘 다 너무 빨간 것 같아. 날씨가 좋을 때면 야외에 나가는 것도 가능해 요즘 예약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삼산이나 이런데 너무 저 빌딩들도 크고 전부 다 좀 뭐라요 현대화돼가 있잖아요. 여기는 보면 거리가 전부 다 좀 고대 옛날 거리다 보니까 좀 없어지는 것도 좀 아쉽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좀 거리도 좀 나가고 싶은데 오늘 비도 오고 못 나간다네요. 좀 아쉽습니다. 언나 빨리 와. 여기 와. 이쪽으로 와. 다양하게 포즈도 취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곳의 레트로 전략은 어느새 원도심의 색다른 체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원도심 분위기와 잘 맞는 복고풍의 카페도 얼마 전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카페 안은 옛 감성을 자극하는 추억의 소품들과 책 읽기 좋은 좌석들이 있어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가게 곳곳에는 카페 사장이 직접 수집한 소품들과 오래전부터 써왔다는 물건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골목골목을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많은 카페들이 있는데 여기가 분위기가 좀 남다르더라고요. 밖에서 보니까 뭔가 그 레트로 분위기라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소품도 굉장히 많고 예전에 그 저희 아버지 세대의 그런 소품들이 꽉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분위기의 카페를 만드신 거예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도 레트로풍의 이런 느낌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카페 트렌드를 봤을 때 이런 레트로적이고 옛날적인 느낌이 그 손님들한테 직접 이렇게 방문하게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장치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런 빈티지하고 레트로한 느낌으로 하게 됐습니다. 과거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이 카페에는 의외로 젊은 손님들이 많이 찾습니다. 새롭고 독특한 곳으로 일부러 찾아다니는 젊은 층에 이곳의 분위기가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친구랑 카페를 가기 위해서 SNS 검색을 해가지고 여기 원도심에 있는 레트로 복고풍 카페를 찾게 돼서 왔는데 사진 찍기도 좋고 여자친구랑 좋은 추억 만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원도심은 초보 창업자들이 카페를 운영하기에도 여러모로 장점이 많다고 하네요. 젊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뭐 창업이나 이런 가게를 할 때에는 아무래도 자본적인 부분이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자기만의 개성적인 거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개인 브랜드를 많이 창업하시는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뭐 체인점도 괜찮지만 뭐 젊으신 나이에는 좀 작은 비용을 들여서 이런 나만의 어떤 개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게를 창업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원도심에는 체인점으로 된 가게보다 소규모 가게가 더 많은데요. 체인점의 규제를 받지 않고 남들과 차별화된 인테리어나 맛으로 도전하는 젊은 사장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 개성 있는 카페들이 모여 있다면 분명히 오시는 손님들이 유입이 더 많아질 거고, 그리고 손님들이 즐겨 하시는 그런 어떤 재미를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각 개성이 강한 가게들이 같이 뭉쳐 있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젊은 사장들의 감각이 돋보이는 원도심 카페 거리. 생각만 해도 즐겁습니다. 그럼 이제 식당들을 한번 둘러볼까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게 바로 음식이죠. 원도심에 가게를 차린 지 3년이 됐다는 하이디 씨. 그는 외부에서 강의가 많고 예약 손님에게만 음식을 판매하는 형태라 큰 가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요. 원도심에 있는 이곳은 그런 상황과 잘 맞았다고 합니다. 그가 선택한 메뉴는 비건 음식인데요. 대중적이진 않지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찾는 손님도 늘고 있습니다. 이 와인도 비건 와인이라고 하네요. 사실은 비건이라는 것 자체가 울산에 되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특색이 있는 편이기도 하고 또 활동하고 있는 영역하고도 많이 닿아 있다 보니 그래서 이제 SNS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알리고 그러면 관심 있는 분들이 찾아와 주시는 건데 또 여기 주변에 계시는 장사가 아주 잘 되는 그런 가게들도 많은데 그런 데 가봐도 그런 분들도 다른 걸 하는 건 아니에요. 워크인 손님이 아니라 이 가게를 오려고 여기 와보고 여기서 밥을 먹으려고 원도심으로 일부러 찾아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건 개인의 역량 또는 개인의 어떤 홍보 전략 그런 거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신도심과 달리 원도심에서 창업하면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주변 상인과도 소통을 잘하면 운영에 큰 어려움 없이 초보 창업자도 부담 없이 가게를 열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도 많이 계시고 또 지역에서 오래 장사를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여기 들어와서 막 청소하고 이사하고 있을 때 어르신들이 와서 많이 이건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동네에서 같이 장사하게 되었으니까 도움을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어르신하고 같이 잘 지내면 앞가게 손님도 나의 손님이 될 수 있고 또 옆집 아저씨도 우리 집 손님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공동체가 잘 형성되어 있다고 하나? 근데 요즘 이렇게 젊은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부담스러워하거나 어려워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를 조금만 다른 눈으로 바라보면 나에게 아주 확실한 지지층이 돼주는 사람을 확보하고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특징을 잘 살린 한 가게를 찾았습니다. 원도심에서 장사를 오랫동안 해온 이 대표 역시 이곳은 장점이 많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생선구이집과 일본식 주점 등을 거쳐 지금은 고급 철판 요리를 선보이는 그가 원도심에서 고급화 전략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구청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저희 이제 문화 콘텐츠라고 이런 사업들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여기가 많이 이제 활성화되는 이제 그런 시점인데 지금 되게 과도기예요. 사람들이 없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저는 장사는 박리담이 아니면 국가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개인적인 그런 소견이 있어가지고 박리담에는
여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코로나 시국 때문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 방기는 되는데 담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힘들었거든. 그래서 오히려 고가 정책으로 가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손님들은 특별한 날은 언제든지 돌아오거든요. 그 이제 생일이라든가 뭐 결혼기념일 이런 특별한 날 많이 예약을 하시고 찾아오시니까 감사하죠. 예. 손님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요리 방식과 좋은 식자재를 사용한 고급 메뉴. 코스 요리에 사용되는 재료는 주로 고가의 해산물인데요. 이런 재료들을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곳의 요리는 손님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고급화 전략을 선택했다고 해서 다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인기를 끌 수 있는 요인은 바로 이곳이 원도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원도심이다 보니까 주차장이나 이런 좀 편의 시설들이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장점은 또 뭐 임대료가 저렴하다든가 또 내지는 뭐 주변의 접근성도 좋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저희가 또 저희 개인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또 뭐 손님들한테 또 음식점이니까 음식에 좀 더 집중해서 손님들한테 좀 더 서비스를 하나 더 한다거나 하는 식의 저희 영업 이제 방식을 하다 보니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좋아하십니다. 저마다 매력을 가진 가게들이 원도심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어느 따사로운 봄날의 주말. 원도심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는 김은숙 작가의 손길이 바쁩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벤트가 예정돼 있는데요. 문화의 거리에서 열리는 플리마켓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원도심에서 여는 플리마켓인데요. 다른 곳에서 열리는 형태와는 달리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플리마켓이라고 하면 다양한 분들이 많이 알고는 계실 건데요. 우리 플리마켓의 특징은 이렇게 수공예품 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의 거리는 그 손으로 조그맣게 만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만드시는 그 작은 수공예품들을 삼삼오오 들고 오셔서 예술과 문화를 같이 이렇게 향유할 수 있는, 시민들과 동참할 수 있는, 또 시민과 또 만나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리마켓은 3월부터 5월까지 매달 셋째 주 주말마다 열립니다. 판매자로 나선 이들은 원도심에서 공방을 열고 있거나 갤러리를 운영 중인 작가들. 그들이 직접 만든 그릇과 옷, 액세서리 등 다양한 수공예품과 소품을 들고 나와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저는 일단 여기 큰애기 상점가에 입점한 지는 지금 작년 10월 달에 들어와서 이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입점을 하게 돼서 들어와서 이제 공방 운영하고 있고, 요번이 첫 플리마켓이에요. 이제 봄이 돼가지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좀 더 울산에 체험거리가 많아지고 놀 곳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화창한 봄 기운 속에 원도심도 오랜만에 활기로 넘쳐나고 손님들도 이것저것 구경하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물건을 파는 상인들도 사는 손님들도 모처럼 찾아온 활기찬 거리 분위기가 반갑습니다. 저기 성포 중간에 있거든요. 거울 보자. 거울 봐봐.
애기랑 볼일 보러 나왔는데 애기들이 이제 체험할 것도 많고 뭐 애기들하고 즐길 것도 많고 구경하고 쇼핑할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시간 보내기도 좋은 것 같고요. 네. 원도심의 플리마켓은 울산 작가들에게만 열려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귀여운 캐릭터 소품을 들고 양산에서 온 한 참가자. 조금 멀리서 온 만큼 기대도 큽니다. 양산에는 아직 이런 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울산에 참여하게 됐는데 울산 이 원도심 살리기 프로젝트가 잘 됐으면 좋겠고 울산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같은 날 오후 시계탑 앞에서는 한 예술단체가 거리 공연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이 공연은 원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버스킹 행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봄만 되면 이제 가을까지 하는 정기적인 버스킹 행사고요. 주말마다 여기 문화의 거리에서 행해지는 그런 행사인데요. 이런 버스킹 문화가 조금 더 활성화가 많이 돼서 중구를 좀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좀 이 도시가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런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공연은 원도심에 봄이 왔음을 알려줍니다. 봄이 찾아온 이곳에는 사람들도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오래전 사람들로 북적이던 그 모습이 현재도 계속 이어진다면 상인들도 예술가들도 환하게 웃음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전의 그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되살아날 원도심을 상상해 봅니다.